자, 그럼 의제 토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이 최근 달러 강세로 기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3개월여 만에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은 다행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어떤 전략을 꾸려 나가야 할지 고민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FOMC 기점으로 환율이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우리 뜨거운 방탄수익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GDP 성장률 쇼크에 따른 달러의 강세, 그리고 또 원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외국인 달러가 유출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을 그래요. 네. 우리 김우신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지금 환율이 최근에 좀 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GDP 성장률, 즉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그런 성장률 격차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규모의 자본 유출이 나올 때 환율이 좀 뛰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과 같은 이러한 다른 나라와의 그런 경제 성장률 격차에 의해서 나오는 이러한 환율의 상승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과거의 사례도 봤을 때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환율이 조금 움직였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이제 배당금을 좀 많이 지급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에 대한 송금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에 대한 격차 이 부분들도 약간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환율의 방어선이 1,200원 선을 넘어서지만 않는다라면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부총리께서도 환율이 만약에 움직임이 좀 과도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두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환율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움직임이 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 이후에는 이 달러 강세 현상들이 다소 좀 주춤할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본다면 지금의 이러한 환율 이 흐름들은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또는 채권 매도 이후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그러한 자본 유출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자,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수 대표님이 저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째는 제가 한 세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네네네.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력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면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선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본다면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의 평균을 갖다 보면 약 한 15 내지 1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들의 어떤 퍼를 갖다 본다면은 약 한 13, 14배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한국 증권 시장은 저평가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1분기에 보였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일단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봐야 또 어디 갈 데도 없는 것이고 한국만큼 또 기초 체력이 또 탄탄한 국가도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실기만 없다면은 사실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뭐 이런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국가들의 핵심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부진한 흐름을 갖다 보여왔던 상태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핵심주를 갖다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체돼 있고 또 앞으로 일단 하반기에 가면은 반도체 경기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떠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자, 안익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최근에 미 시장은 앞에 고점의 돌파가 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다우존스 지수가 직전 고점의 돌파 기대,
나스닥과 S&P 500은 이미 신고가 돌파와 연중 최고치, 그다음에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지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GDP 성장률이 1분기 때 3.2%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달러 강세가 연출되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시장의 수출 부진, 그다음에 설비 투자 감소, 건설 경기 침체, 그다음에 또뭐 서비스라든가 준내구재 어떤 그런 이런 소비가 감소되고 있어가지고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0.3% 마이너스권. 그래서 10년 내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달러, 금 가격, 예를 들면 N 가격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단 최근에 이제 1,16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던 그 원달러 강세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시장 고점 2,252에서 2,168까지 한 2주 동안 내려올 적에 외국인들이 매도 친 것이 아니라 기관들의 매도가 좀 출회됐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되니까 기관들이 포지션 자체를 선물 외국인들 포지션 맞추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이 흔들렸다가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저점 찍고 이제 대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1,180원 정도까지 일단은 상승이 열려져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 연출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도 물량 출회될 가능성은 적고요. 어느 정도 또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시장 또 대반등 중심에 좀 있긴 한데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포지션 흐름 보면서 좀 전략 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제 저점 오늘 이제 반등 나올 때 역시나 시총 상위주, 실적주, 그다음에 업종 대표 종목들의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레버리지, 또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도 움직임 좋았는데 저는 어저께 이제 분명히 저점이다라고 싶어서 이제 레버리지 한번 접근해서 봤는데 결국엔 또 급반등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연출되다가 또 한 번 정도 올라오고 또 고점이 좀 되밀리고 하면서 계속 지그재그식 박스권의 소강 상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또 에너지 있는 종목들 집중하셔서 차분하고 꾸준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는 건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요.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5월 환율 증시 전망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5월에는 우리의 환율과 우리의 증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옥석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GDP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소비 플러스 그다음에 투자 플러스 그다음에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빼기 수입 아니겠습니까? 무역 수지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 지출은 이제 늘리면은 케인즈는 사실상 GDP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유효 수요가 일단 창출되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금을 갖다 많이 걷어 정부 지출을 갖다 늘린다면은 세금을 내는 쪽은 역시 가계라든지 기업 아니겠습니까? 가계는 세금을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처분하다 보면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기업들은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고 나면 투자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역시 세금이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최근에 무역 수지도 일단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꽉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역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이 무역에 일단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무역 수지가 최근에 이제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일단은 대외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이제 보호무역주가 심화되고 있고 또 중국은 지금 이제 한한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세계 1, 2위 교육국들이 그만큼 좋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경제도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일단 과연 올릴 것이냐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는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결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정책의 어떤 기조는 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런 인식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 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큰 환율의 어떤 역시 변동은 이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일단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좀 반영하면서 일단 환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또 역시 한 가지 또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혹시 인하하지 않겠느냐.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 또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또 홍 그 부총리의 어떤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가 접근해 볼 때 지금의 상태에서는 환율은 약 1,175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상한선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배당금이 이제 송금되면은 환율 상승 압박을 좀 받긴 하겠지만은 그걸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 1,175원 선을 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5월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또 경제 성장이 이 무역 수지 면에서는 좀 개선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너무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님, 5월의 환율과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환율은 1,180원 전후까지 일단은 상승 열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전략 좀 취하는 게 맞겠죠. 환율이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이제 고점에서 물량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 좀 제한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월달 증시 전망은 지금 1월, 2월에서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3월달 조정, 4월달 반등 나왔다가 이제 2주 정도 이제 하락세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 상단은 2,250선 정도인데요. 이 라인 2,250선 정도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단 한 번에 매수가 가담이 된다면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또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 상단은 2,250보다는 그 상단 예를 들면 2,280 혹은 2,300까지는 일단 박스 상단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박스 저점은 지난번에 2,120까지 내려왔는데요. 그 라인 이탈 가능성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진적인 반등 상승 연출되면서 호재에 의해서 한번 급등 나오고 혹은 악재가 나온다면 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외국인들 기관들 포지션 자체는 중립 방향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어서 약간의 하방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요. 현재로선 시장은 박스권의 소강 상태에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섹터의 대장주 위주의 상승이 나와요. 그다음에 뉴스들 뜨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돈이 많아서 막 유동성 장세에서 막 실적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돈은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집중하는 그 몇몇 섹터의 대장주 쪽에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슈주, 뉴스주, 섹터 대장주, 업종 대표주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연출되는 만큼 집중력 갖고 힘 있는 종목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환율과 증시 전망, 우리 김우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뭐 5월 달에 우리 원달러 환율은 한 제가 보기엔 1,170원에서부터 1,120원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지금은 뭐 지금 예상되고 있는 환율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환율이 더 급등하긴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환율이 또 안정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환율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환율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얼마나 변동성을 크게 갖느냐 적게 갖느냐 중요하다는 거 꼭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또 환율에 의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동차 업종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쿼터 실적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나오는데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죠. 이런 뭐 환율 상승 효과도 좀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도 이 자동차주들 같이 좀 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이 되면 전통적으로 또 이제 중국 특수와 관련돼 있는 중국 관련주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주식들 좀 보는 그런 전략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같은 분이 계속 보내주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나가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면세점 철수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한번 세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요걸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주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안인기 대표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집중하는 종목들이 뭐 단연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수혜주 아니겠어요? 지금 자동차 어쨌든 뭐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연출된다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IT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 역할, 또 요즘 비메모리 쪽에 움직임 좀 좋지요. 약간 좀 삼성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또 들썩들썩거림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양대 산맥은 IT와 자동차 달러 강세 수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달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거나 안정을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내수 관련주에서 수입을 의존하는 거 철강이라든가 화학업종, 그다음에 금융업종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수급 좋은 종목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집중하는 종목들 같이 체크하시면 대응하시면 좀 더 계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김우신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럴 때 원화 약세의 수혜주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안인기 대표께서 자동차 주식들 쭉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빼먹은 종목이 하나 있네요. 한온 시스템 같은 종목도 우리가 보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자동차 공조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원화가 환율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 이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한숙 대표님. 네, 앞에 저는 이제- 앞에 두 분이 다 하셔갖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일단 역시 좀 괜찮지 않을까 현대 이렇게 이제 모비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